번째 문장이에요. 자, 지우야. 첫 문장 해석해보자. 애덤 스미스. 자, pointed out. 대절. 뭐뭐를 지적하다죠. 다음, 대절의 주어니까 specialization이다가 어휘 형광펜 해주시고, 어법 형광 해주시고요. S 표시. 자, 여러분. 주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성분을 찾아야 된다고 했니? 동사 찾으라고 했죠. 근데 컴마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으니까 앞뒤 소가로로 부사구 표시해서 날리고요. 그 다음 동사는 leads to가 되겠네요. leads to에다가 여기다가 어법 형광펜하고 V 표시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우가 다시 해석해 볼게요. 아담 스미스가 지적했다. 전문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앞으로 마주하게 되면 이제는 전문화라는 의미는 갖고 있지만 숨어있는 함의도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분업이랑 직업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나눠서 일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직업을 갖게 되는 걸 이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해. 그러니까 전문화가 무슨 의미인지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확실히 고2 모의고사는 수준이 막 다르죠. 이제는 영어 잘한다고 풀 수가 없어. 연습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의미 파악들. 지우가 다시 해석해보자. 자, 전문화가 자 이끌다 말고 얘는 이어지다로 해석하고요. 그렇죠. 전문화는 일반적인 향상으로 이어진다. 모든 사람의 행복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자, 이 문장 보시면요. 직업을 갖게 되는 거 서로 분업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의 행복의 향상으로 이어진대. 전문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이거 뒤집을 수 없는 진술이고 첫 문장에서 반드시 방향성을 정리하고 그 다음 문장 가야 돼. 첫 문장은 30초가 걸려도 좋아요. 무조건 정리해야 돼. 이거 대충 넘기면 못 풉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이 where부터 scale까지가 부사절로 삽입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장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지우 where 각각의 우리들이 집중한다. 하나의 특정한 기술에 집중한다. 자, 여기 있는 이 문장이 앞에 있는 specialization 수식하는 거거든요. 전문화 의미가 뭐라고 해서 내가 분업이었죠. 각각의 우리가 하나의 구체적인 특정한 기술에 집중하는 게 곧 분업이죠. 자,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 소가로에 이 컴마 대시 부분은 사실 의미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날려도 상관이 없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은 이담이가 해석해 볼게요. The idea. 그 개념은 단순하다. 그리고 강력하다. 얘도 사실 영양가 있는 문장은 아니죠. 그리고 자, 하윤아. simple and powerful을 보면 하나는 마이너스 단어, 하나는 플러스 단어거든요. 단순한 건 사실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강력한 건 무조건 플러스죠. 제가 and로 연결돼 있으면 둘 중 하나는 어려운 걸 준다고 했고 의미가 좀 애매한 걸 주고요. 하나는 명확한 걸 주는데 여기서는 뭐가 더 중요한 형용사일까요? 그렇죠. 보통은 뒤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강력한 거죠.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젠 단순한 구문 분석으로 풀지 않아요. 이런 구조 독해에서 벗어나서 이젠 논리 독해, 사고 독해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문장이 나왔으니까 얘를 한번 정리해보자. 자, 건우야.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축약해서 정리해봐. 전문화는 좋다. 그죠? 전문화는 모두에게 행복을 갖다주고 강력하다라고 했으니까 전문화 좋은 거다라고 정리를 해야죠. 자, 이렇게 어휘 문제는요. 자, 어휘 문제 29번에 나오죠, 여러분. 자, 어휘 문제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합치면 거의 10중 8구는 주제문의 방향이 잡혀요. 이걸 정리하고 그 다음 보기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해야 될 건 주제문을 잡았으니까 각 보기의 단어에 대립상을 만들어서 반의어 구도 만들면서 풀면 끝나거든요. 자, 그러면 하랑아, mastery가 무슨 뜻이야? 뭐라고? 저 하랑이 저 목에다가 누가 좀 확성기 좀 달아줘. 자, mastery 뭐라고? 위진 복화술을 하고 있는 소리도 안 내는 거죠. 자, 뭐라고? 모르겠다. 그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 이담아, mastery가 무슨 뜻이야? 앵은 또 뭐야? 바보밖에 없어. 자, 또 서정이 마스터리가 뭐야? 하윤이 마스터리가 뭐야?
숙달, 그렇죠. 숙달이죠. 자, 지연아, 그러면 숙달의 반대 단어는 뭐니? 이건 한국어 문제잖아요. 숙달, 숙지의 반대가 뭐야? 숙달되지 않은, 맞아요. 미숙이라고 하죠. 보통 미숙지, 미숙. 그러니까 완전하게 익히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의 대결이고요. 자, 두 번째. 자, 희석. scarce 무슨 뜻이니? 큰일 났다, 야. scarce는 겁먹은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네, 나도. 자, scarce는 희귀한입니다. 희귀한. 겁먹은 scared죠. 희귀한. 자, 그러면 희석. 희귀한의 대립상 만들어 보세요. 한국어로. 그렇죠. 흔한이죠. 희귀한 대 흔한의 대결이고요. 그 다음 3번. 자, 지우. necessary가 무슨 뜻이야? 필수. 자, 필수의 반대는? 그렇죠. 필수적이지 않은, 필요 없는이라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자, 마지막 5번. 자, 건우. limited가 한정된, 제한된이거든. 한정된의 반대는 뭘까요? 이건 한국어 문제입니다. 제한된, 안 한정된 거니까 무한이죠. 무한한. 이렇게 대립구도를 잡고 우리 주제문에 기반해서 각 문장 들어가서 풀면 돼요.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죠.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이번에 아무도 안 했는데. 자, 하연이 진짜 너희들 언제 말을 할 거야? 자, 트레이드가 뭐야? 거래. 여기서는 보면 can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에요. 얘는 거래하다의 뜻이죠. 그럼 하윤아, 이거는 대립구도 잡기가 좀 힘들긴 할 텐데 거래하다의 반대는 뭐니? 거래 안 하다. 맞아요. 거래하다 대 거래 안 하다. 이렇게 뭔가 대립구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립상들은 웬만하면 오답으로 고르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대립상이 잡히는 약간 3번, 4번, 5번 같은 게 웬만하면 답이야. 알겠죠? 그리고 역대 수능 문제에서는 단 한 번도 어휘 문제에서 1번이 답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자,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1번 답 찍으시면 안 됩니다. 제 확률이 그냥 0이었어요. 0. 알겠죠?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바로 보기 문장 들어가 볼게요. 먼저 배경 지식 하나 알려주고 시작할게. 여기 주어가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하랑아, 아담 스미스가 뭐 하는 사람이야? 너 사회 공부 열심히 했지? 뭐 하는 사람이야? 뭐라고요? 이제 또 마임하는 거 보자.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혹시 개념 들어본 적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 어디서 나오는 건데 이거? 들어보기만 했어요. 피자라고? 시작? 맞아. 이거 경제학에서 나오는 용어거든. 그 사람 자유론이라고 경제 철학이 주장한 사람이에요. 경제론을, 이론을.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면 invisible hand라고, 시장은 그냥 가만히 내둬야 된다라를 주장했어. 알아서 잘 돌아가니까 괜히 정부가 개입하면 더 악화된다. 그냥 가만히 내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다 조정한다라는 걸 주장했거든요. 그게 경제 지문인 거예요, 이거. 자, 그리고 첫 두 문장에서 주제문은 정리되었는데, 자, 어떻게 하라고? 분업해야 된다. 전문화하는 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좋다라고 했네요. 됐죠? 자, 지우야. 1번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해석해 볼 거거든. 자, 바로 이어집니다. by부터 해석해 볼게요. by specializing. 자, 요거 specialize in은 볼펜 밑줄 긋고 이렇게 모르는 단어 나오면 이제 앞으로 필기하셔야 돼요. specialize in은 뭐뭐를 전공하다라는 뜻입니다. 전공하다. 해석해 보자. by specializing in. 전공함으로써 뭐를 전공해요? 단 하나의 활동에 전공함으로써. 여기선 전공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 직업으로 만드는 걸 뜻하겠죠. 단 하나의 활동을 전공함으로써. 그 다음 뭐 나왔냐면 대시가 나왔거든. 자, 데이야. 데이가 아니라 없는 사람을 불러버렸어요. 자, 지우야. 대시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앞뒤 속 꾸며준다니. 이거 버려야 될 부사 성분이에요. 날려야 돼. 의미상 중요한 성분이 아니야. 앞으로 여러분 독해하면서 모든 성분을 다 무게감 있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소가로 부분 그리고 컴마 대시는 의미상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가볍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이렇게 병렬로 예시가 나온 거거든요.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도 한번 해석은 해봅시다. 뭐와 같은? 음식 뭐라고? 음식 생산. 생산으로 왜 번역을 하냐? raise가 기르다라는 뜻이 있어.
식량을 재배하는 것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clothing production, 의류 생산, 그리고 집 생산이죠. 집 건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들 예시로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뭐가 됐든 하나를 전공함으로써 각각의 노동자들이 얻을 수 있다. 메스터리가 뭐니? 숙달을 얻을 수 있다. 하나만 전공하면 숙달을 얻니 미숙달을 얻니? 그렇죠. 이렇게 초딩 구도로 바로 풀리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아마 후반부 9월이에요. 거의 고3에 가까운 지문이거든. 어렵지 않죠? 주제문 잡고선 반이어 구도만 잡으면 풀려. 어휘 문제도 한 20초 만에 풀 수 있는 유형이에요. 자, 물론 단어를 알아야지 풀죠. 메스터리가 뭔지 모르면 풀 수가 없어, 이 담아. 알겠어요? 아, 그 다음 2번입니다. 트레이드가 무슨 뜻이니, 이 다음에? 거대하다? 거래하다. 거래하다의 반대 구도는 거래하지 않다예요. 자, 이건 사실 답일 가능성이 거의 아닐 겁니다. 왜냐면 명확한 반이어 구도가 안 만들어지거든. 그러다 한번 봅시다. 스페셜라이제이션부터 해석해봐. 전문화는 그러나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라고 했으면 여러분 보통 주제문이 뒤집히거든요. 그치? 반대의 진술을 하니까 원래 통상적으로 본다면 however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문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원래 나쁜 거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그쵸? 그러나가 나왔잖아. 그쵸? 정신 차리세요. 자, 초점이 지금 동공이 풀려 있어, 지연이. 하랑아. 어차피 대답 안 할 건 아는데 물어볼게. 자, 전문화가 그러나 전문화는 일리가 있다라고 했지. 하랑아, however 다음에는 전문화를 부정적으로 말해야 돼, 긍정적으로 말해야 돼? 원래는 부정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합리적이다, 일리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생기는데 however가 무조건 역접으로 쓰이지 않아요. 화제를 전환할 때도 써. 근데 우리말에서 쓰지 않니? 근데 있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거. 화제 전환이요. 그래서 여기서 however는 역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올해 수능이 이런 경향에 되게 짙었거든요. 그동안은 공식들이 있었어. 문제 풀 때, 모의고사 풀 때 however 다음에 주제 바뀜. 그럼 however 2번 나왔으면 주제가 바뀌었다가 다시 바뀌니까 원래 주제로 돌아온다. 약간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올해 수능에서 이런 공식이 다 깨졌어요. however가 3번 나왔거든? 3번 나왔는데 다 화제 전환이었어. 약간 이런 식의 좀 변주를 좀 줬던 수능이라서 되게 어려웠었다고 평이 있죠. 자, 다시 해볼까요? 자, 지우가 해석해보자. 그런대로 해석할게요. 그런데 전문화라는 건 일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only라고, 이 only if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 오직 뭐뭐 할 때만 이란 뜻이거든. 오직 뭐 할 때만? 오직 전문가들이 subsequently는 이어서, 연속적으로 라는 뜻이야. 이것도 단어 모르면 안 됩니다. 이어서 또는 연속적으로. 시퀀스가 순서를 뜻하거든요. 자, 이어서 연속적으로 뭐 할 때? 그렇죠. 거래할 때. 자, over particular activity. 네. 잠시만요.
자, 제가 미안합니다. 자, 다시. 자, 하랑아. 그러면 세 번째 문장, 트레이드 이담이가 하고 있었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기는 전문화가 일리가 있다, 합리적이다라고 했는데 뒤에 조건이 달려 있어. 그래서 화제 전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화제 전환을 한 거야. 전문화 되게 좋은 건데, 근데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만 합리적이야라고 조건 한 개를 다루는 거죠. 자, 하랑이가 해석해 봅시다. 뭐 할 때만? 뭐 할 때만 오직 전문가들이 연속적으로 거래할 때만, 그의 결과물을 거래할 때만 합리적일 수 있다. 전문가들의 결과물이랑 다른 생산 라인에서, 다른 활동 라인에서 거래를 해야만 합리적이다가 맞을까? 거래를 안 해야만 합리적이다가 맞을까? 거래를 해야 합리적이겠죠. 여러분, 전문화라는 건 뭐냐면 각자가 잘하는 역할만 맡아가지고 분업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전문화가 좋은 게 되려면 서로서로 이 능력들을 교환해야지 의미가 있어질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농부야, 농부. 쌀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면 쌀만 만들면은 뭐 생존은 하겠지만 옷을 사 입을 수가, 옷은 어떻게 할 거고, 집은 어떻게 할 거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즉 내가 이걸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걸 다른 걸 맡을 거고 서로서로 교환이 일어나야만 합리적일 수 있겠죠. 즉 트레이드가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을 겁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3번은 자 희서 scarce가 무슨 뜻이니? 그렇죠, 희귀한인데, 자 희귀한의 반대는 뭐야? 안 희귀한, 흔한이죠. 자, 이 문장도 앞에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It make no sense 해석해봐.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부정문이에요. 자, 뭐가? To produce more food. 더 많은 음식을 생산해버리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자, 뭐보다? 가정이 필요한 것보다, 어떠한 집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당연한 얘기죠. 밑줄도 없어요, 여기는. 자, 그 다음 지연이 unless 문장에 나왔습니다. 뭐뭐가 아니라면 이란 뜻이야. 뭐가 아니라면? 시장 대출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There is는 존재하다의 뜻이니까 시장 대출구, 말이 되게 어려워졌죠. 자, 이런 현학적인 사족들은 다 버리셔도 돼요. 그냥 시장이라고 번역하면 돼.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많은 음식을 생산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과잉 생산이잖아요, 필요한 것보다. 자, 그 다음 하윤이, 자 여기 exchange. 자,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희귀한 음식을 교환할 시장. 이때 희귀한의 반대는 흔한, 풍부한이거든요. 맞아, 틀려? 틀렸죠. 앞에서 추가 생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희귀한이 아니라 풍부한으로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 풍부한 음식을 교환할 시장이 없다면. 이해했나요? 수식어로 붙어 있긴 한데 앞에서 추가 생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음식으로 갔었어야 돼. 정답은 3번이었네요. 자,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어휘 문제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논리 자체는 어렵지가 않죠. 문장을 해석할 수 있고 단어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건우야. necessary가 무슨 뜻이었어? necessary. 그래서 필수적인인데, 자, since부터 해석해 볼까요? 아, 여기 앞에서부터 해보자. without, at the same time부터. 동시에라고 했어요. 자, 건우야, 동시에라는 건 A라는 사항이 있으면, A라는 논리가 있으면
B라는 논리가 병렬로 존재하는 거야. 반대야 아니면 같아? 같은 거죠. 주제문 바뀌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가 반복될 건데, 자, without부터 해석해 볼까요? 뭐뭐가 없다면 without the ability. 능력이 없다면 어떤? 그렇죠. 음식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자, 능력이 없으면 좋은 거니 나쁜 거니? 나쁜 거죠. 자, 그럼 뒤에 빈칸도 뒤에도 마이너스 논리가 나와야 되겠죠? 음식을 구매할 수 없는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는 건 가능하지 않, 전문적인 집 건설자가 되는 건 가능하지 않고 옷 제작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네요. 자, 당연히 능력 없으면 전문가가 될 수도 분업을 담당할 수도 없어요. 자, 그 다음 since 앞에 소가로 열고 끝에 닫을게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뭐 때문에? 이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필수의 반대는 뭐였어? 안 필수. 그쵸? 자, 농사를 짓는 게 필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농사 짓는 게 필수가 되기 때문에가 맞을까?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가 맞을까? 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능력이 없으면 전문가가 될 수 없다 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뒤에 since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야? 생존을 위해 농사를 짓는 게 필수가 되기 때문이야? 안 필수가 되기 때문이야? 필수가 되기 때문이죠. 이거 너무 초딩 논리예요. 여러분,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농부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장에 입에 풀칠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씨라도 뿌려야 된다고요. 즉, 씨를 뿌리는 게 필수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될 수가 없다. 능력이 없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논리죠. necessary가 들어갔을 때. 마지막 지우, limited 무슨 뜻이니? 그렇죠. 제한된 혹은 한정된 이란 뜻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결론이에요. 역시 뒤집히지 않고 끝까지 같은 논리가 반복되겠죠. 논리 독해 하셔야 돼요. 자, 해석해봐. 그러므로 스미스가 깨달았습니다. 자, 무엇을? 노동의 분업은 제한된달까 아니면 무한하달까? 분업은 제한된다, 무한하다. 여기만 보고는 못 풀죠. 뒤에를 봐야지 풀 수 있지. 분업은 제한받는다 혹은 무한하다. 근데 물론 앞에서 내용들이 충분히 근거가 제시됐기 때문에 제한은 맞기는 할 거야. 근데 웬만하면 뒤에서 근거를 찾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자, 뭐에 의해서 제한되니? 시장의 뭐라고? 확통이라고요? 확장 아니야 이거. 확장은 extension.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범위란 뜻이에요. 확장은 영어로 extension이야. 그래도 단어가 많이 늘었다 야. 단어 하고 있구나. 이야, 이거 딱 티가 났잖아. 단어 외워. 알겠어요? 자, extension이 이게 확장이에요. 자, 시장의 확장, 여기 확장이 아니라 범위죠. 시장의 범위에 의해서 제한된다. 우리 앞에 글 여러분 아마 까먹었을 것 같은데 제가 내용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는지 왜 이지는? 첫 문장에서 전문화가 좋은 거다라고 했어요. 모두의 행복을 늘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however를 넣어서 조건을 추가했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야만 좋은 거라고 했어요. 합리적이라고 했어요. 시장이 존재해야만이라고 했거든요. 거래가 가능해야만이라고 했다. 거래가 가능한 시장이 있어야만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일단 저기 무인도에서 혼자 분업하면 살아남을 수조차 없잖아요. 시장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at the same time으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조건을 병렬로 하나 더 제시했어. 두 번째 조건은 뭐였니? 능력이 없으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했네요. 분업의 시장에서는 어떤 한 가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이게 못 되면 농부밖에 못 된다고 했죠. 두 가지 제한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앞에서 여기서 limited가 맞는 거죠. 무한이 아니라. 시장의 범위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반면에 그 시장의 범위는 또한 결정된다. 전문화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논리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완벽하게 우리가 익혔는데, 제가 말했죠, 여러분? 이거 지금 쓰고 있는 본교재는 이게 서브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 본교재로 저희가 연습을 하고 나면 저희의 메인 교재는 워크북이에요. 워크북 펴봐봐. 자, 우리 1주차 숙제 좀 이따 검사할 건데 1주차 끝나고, 자, 우리 첫 번째 차시 끝나고 나서 13문제 세트로 같은 지문으로 13문제 풀어오는 게 숙제였는데 이담이는 안 했고요. 깨끗하니까. 네가 피고 있잖아, 깨끗한 쪽을.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지문 나갔으니까 두 번째 지문에 14번부터 26번까지겠죠. 두 번째 지문도 13문제 들어가 있어요. 방금 했던 지문, 아담 스미스 지문 보이니? 이거 13개 내신형으로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다음 시간, 다음 시험 내신 대비를 위해서 뒤에 해설지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풀어 오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안 하면 실력 하나도 안 늘어요. 왜 이렇게 못 믿었지 여러분들? 아 이거 진짜 좀 충격받아라고 얘기를 해줘야겠다. 작년에 제가 구암고1 맡았잖아요. 재작년이랑 작년에 구암고1 보통 이제 그때 5명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점수가 1학년 때 한 명은 95점, 98점까지 갔었고 한 명은 나머지 70점, 60점, 80점대였거든.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 한 80점, 70점 이렇게 다 나왔으니까 한 명은 95, 98점이고요. 근데 2학년 때 얘네들 몇 점 맞았는지 아니? 20점, 30점 나왔어요, 여러분. 20점, 30점.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한 명 빼고. 1등급 한 명 빼고. 근데 얘네들 공통점. 겨울방학 때 윈터 갔다 온다 혹은 쉬고 오겠다. 휴원을 했어요. 나 바보가 돼서 왔어, 사실. 영어 단어도 진짜 하나도 안 되어 있었고. 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지문 이런 어려운 독해 지문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했고. 그냥 말 그대로 겨울방학을 쉬다가 왔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안 하고 지금 숙제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응? 저는 걱정되는 게 구암고 시험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숭이여고랑 성남고보다 어려워 2학년 거. 여러분 진짜 공부 안 하면 20점 30점 마주하게 될 거야. 진짜 어렵기 때문에 단어 일단 1순위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2순위로 제가 이 본교재보다 물론 다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 워크북 열세 문제 푸는 거 답을 베끼면서 공부하셔도 돼요. 공부하는 게 목적이니까. 답을 베꼈으면 안 보고도 다시 풀 수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좀 성실하게 공부해 보셔야 되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해야 돼. 안 그러면 진짜 여러분 못 따라가요. 진짜로. 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서. 자, 계속 가보죠. 자, 30번 볼까요? 자, 여기는 우리가 방금 봤었던 지문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해석 연습해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짧은 두 토막의 글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어떠한 이론에 대한 주장을 했을 때 그 어떻게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자, 짧으니까 아마 부담은 없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우가 월터 미셸 여기부터 해석해 보자. 월터 미셸은 제공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하다라고 오퍼는 4형식이야. 사람, 사물, 목적어 2개가 나온다고요. 자, 끊어읽기 했죠. 자, 서정이 정신 차리고. 자, 서정이가 해석해 보겠어요. 월터 미셸은 봐봐, 이제 먹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제공했다. 누구에게 뭘 제공했어? 4살에서 6살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제공했습니다. 자, and 그리고 told them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라고 했죠. 자, 대시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if절이 또 삽입이 되어 있어요. 컴마까지. 여기 앞뒤 소가로 표시해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니? 지우가 여기 해볼까요? They wanna, 자, they waited. 그들이 기다린다면 뭐 없이 그거 안 먹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they would receive. 그들이 받을 수 있다고. 두 번째 것을. 자, 어떤 실험인 것 같아요. 심리 실험. 자, 지연아, 실험을 정리해서 말해봐. 자, 멍 때리면 안 돼, 지연이. 너 진짜 여러분 눈만 뜨고 이제 다들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아. 자, 실험 정리해보세요, 하윤이. 어떤 실험이야? 애기들한테 참으면 보상 준다는 실험이에요. 마시멜로 되게 애들 좋아하잖아, 달콤하고. 저는 싫어하는데 막 이러지 말고. 자, 하종일 있으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자, 만약에 그 마시멜로를 줬는데 애기들한테 너 이거 기다리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라는 실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4살에서 6살이죠. 어때?
원시인이란 말이야. 너무 심한가? 아, 미안해요. 원시인은 아니고 본능대로만 살 가능성이 높아. 얘네들은 생각을 안 해요. 그치? 생각 그냥 본능대로 사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원시인처럼. 그럼 어땠을 것 같아, 하랑아? 얘네들 기다렸을 것 같아요, 참았을 것 같아요? 기다렸다고요? 되게 긍정적인 친구구나. 맞아. 뒤에 보면 놀랍게도 어떤 애들은 바로 먹었어요 라고 했어. 자, 여기도 중요한 구조가 하나 나오는데 썸 나왔죠. 썸. 이것도 여러분 독해할 때 정말 공식처럼 알고 있으면 좋아요. 썸 나오면 뒤에 무조건 others 들어가요. 일부가 나오면 반드시 others가 뒤따라. 알겠니? 일부는 이랬다면 다른 애들은 이랬다. 자, 그러면 하랑아, 일부는 바로 먹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뒤에는 어떤 내용 나올 것 같아? 다른 애들은 안 먹고 기다렸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끊어읽기 하면서 독해 안 해도 내용이 다 예상이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독해와 내신 대비는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모의고사 독해를 연습하는 거, 사고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건 구문 분석도 내신 때 중요하지만 동시에 좀 사고 능력도 향상을 시켜야 되거든. 사고 훈련하는 문제집이에요. 알겠습니까? 구문 분석은 내신 때 충분히 해야 되고 충분히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지우야, 어떤 애들은 바로 먹었고 어떤 애들은 늦게 먹었다, 보상을 받았다라고 했네요. 다음 문장 해석해봐. Compare to the former까지 앞뒤 소가로고요. 해석. 이전과 비교해서 the latter group, 후자 그룹은 showed, 보여주었다, 더 나은 학문적 성과와 더 큰 자아 통제를 보여주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두 가지 개념이 대립되거든요. 하나는 the former, 그리고 하나는 the latter. 해석 다시 해봐. 해석해봐, 빨리. 예. 학문적 성과와 더 큰 자아 통제를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요약해봐. 일단 전자와 후자가 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거든. 전자가 뭐고 후자가 뭐야? 에? 이담이한테 물어봤으면 엥 이랬을 거야. 해봐봐, 뭐야 이게? 갑자기 똑똑해졌어요. 네. 전자는 그죠, 먹은 애들이고요. 일단 후자는 그렇죠, 안 먹은 애고 참은 애들이에요. 그럼 전자와 비교했을 때 후자라고 했으니까 근데 반대잖아. 아, 맞구나. 안 먹어. 아, 맞네요. 네, 내가 바보예요. 자, 후자 애들은 안 먹고 참은 애들이거든. 그럼 여기 빈 칸에는 후자 애들이니까 플러스 단어, 마이너스 단어. 그죠? 안 봐도 그냥 뻔한 거죠.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어떤 단어가 들어가고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예상하면서 하는 거야. 정확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알겠니? 참았던 애들은 더 좋은 거 가졌다, 좋은 특성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특히 어떤 특성인지 세부적으로 본다면 더 나은 학업 성과, 그리고 더 나은 자아 통제. 자, 그럼 지우야, 이 두 개의 명사를 한번 다른 표현으로 패러프레이즈 해보자. 더 나은 학업 성과가 의미하는 게 뭐야? 너만의 용어로 그냥 풀면 돼요. 답은 없습니다. 성적이 좋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 더 나은, 더 훌륭한 자아 통제가 의미하는 게 뭐야? 참을성이 컸대요. 인내심이 좋았다. 됐죠? 이렇게 다른 용어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길고 장황하게 사족이 붙어있을 때 다 걷어내고 핵심 키워드만 남기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신텍스로 우리가 과제 냈는데 한번 좀 이따 검사를 해보겠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해왔는지. 다음부터는 진짜 찐으로 남기겠다, 정말. 어차피 저는 늦게 가니까 진짜 찐으로 남길 거야. 자꾸 보내주니까 여러분 안 해오는 거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올라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자, 1번. 자, 여기 이 두 문제는 풀고 쉬는 시간 가질 겁니다. 연구 대상이 누구니? 이담아. 그죠? 4살에서 6살짜리 아이들이고요. 연구 방법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지우가 대답해줘. 방법이 뭐야? 마시멜로우를 주고 기다리게 해서 더 기다린 애들에게는 보상을 줬다. 하나 더 줬던 실험이었죠. 그렇죠. 정리가 돼야 되고요. 자, 봐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하랑이 연구 결과가 어땠어요? 시사점이 바로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가 뭐야? 잠깐만요.
시작할게요. 자, 연구 결과가 어땠니, 하랑아? 어? 저 확성기 좀 해. 건우가 좀 확성기 해봐봐. 뭐래? 통역해. 자, 일단 말해. 자, 들었니? 말을 해줘. 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빨리 말해봐. 뭐라 했는지 말해줘, 너가. 건우 뭐래? 못 들었다고요? 봐봐, 얘도 안 들리는데 내가 들리겠냐고 이것까지 했는데. 자, 크게 말하세요. 크게. 하랑이. 자, 하랑이 다시 한번 말해봐봐. 뭐라고 한 거니? 얘도 못 듣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 자, 다음부터는 크게 말하세요, 여러분. 자, 연구 결과는 어땠냐면 일부 아이들, 자,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자, 일부 아이들은 먹었고, 그리고 일부 아이들은 안 먹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안 먹은 애들이 훨씬 더 자아 통제도 잘하고 성적도 높았다. 이게 결과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희서. 이거 다음 질문이고, 희서가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필립 짐발도가 랜덤하게 하죠. assign은 할당하다의 뜻입니다. 할당하다. 자, 필립 짐바도라는 사람이, 자, 지연아, 필립 짐바도가 무슨 뜻이게? 그죠? 사람 이름이에요. 혹시라도 대답했으면 큰일 날 뻔. 짐바도라는 사람이 할당했다. 이담이가 계속 해볼까요? 누구를 할당했어요? 대학교 학생들을 할당했습니다. 뭐 하려고? To play the roles of the guards. 연극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역할하다라는 뜻이 있어. 자, 플레이가 무슨 뜻이라고? 역할을 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무슨 역할에서? 가드 역할도 하고 프리즈너의 역할도 했대요. 자, 이담아, 프리즈너는 무슨 뜻이니? 감옥에 있는 사람, 죄수죠. 그리고 이 guards는 지키는 사람이니까 간수라고 하거든요. 간수. 알고 있었니? 간수? 처음 들어봐? 국어 공부도 해야 돼. 야, guards는 간수입니다. 하랑이래. 하윤아. 간수가 한 가지 뜻이 더 있거든요. 감옥에서 죄수들을 지키는 사람을 간수라고 하는데, 혹시 다른 뜻 하나 아는 거 있어? 아는 거 있는 사람? 간수. 서정이 아는 거 있니? 이건 한국어 문제잖아, 여러분. 희서야, 간수가 뭔지 알아? 진짜 몰라, 여러분? 진짜 몰라? 건우야, 간수 뭔지 몰라? 어? 치킨이라고요? 아니, 간수하다. 그쵸, 지키는 것도 간수라고 해. 맞아. 근데 얘가 하나 뜻이 더 있는 게, 이거 안 적어도 돼요. 국어 시간 아니니까. 간수가 여러분들 바닷물에서 소금을 채취하잖아요. 그치? 천일염. 응? 거기서 빠지는 물을 간수라고 해. 소금 말릴 때 빠지는 물이에요. 아무튼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우가 해석해보자. 필립 짐바도가 랜덤하게 할당했다, 배정했다. 대학교 학생들을 뭐 하도록? 간수 역할하고 죄수 역할하도록 배정을 했어요. 자, 감옥에 있는 사람 너가 하고, 너는 간수 역할하고, 이렇게 다 역할극을 준 거야. 여러분, 이 실험 되게 유명한 거 알아요? 사회학 실험 중에 되게 유명한 실험이야.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은 사회 공부를 안 했구나. 예습을 하고 있나요? 이담이는 끄덕였으니까 말해요. 이거 어떤 실험이야? 어떤 결과 나왔는지 알아? 맞아. 되게 소극적으로 변해.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그냥 역할극이거든요. 너는 죄수 역할에, 너는 간수 역할을 했는데, 저는 이거 영화로 봤어요. 엑스페리먼트라는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실제 실화야, 실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 데려다가 누구는 간수시키고 누구는 죄수 역할을 줬더니, 이 간수 역할 맡은 사람들이 갑자기 권력을 잡으니까 폭력적으로 변해. 갑자기. 예를 들면 진짜 죄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 막 채찍으로 때리고요, 화내고요, 고문실에 전기 의자에 앉혀놓고 그냥 1번 자극부터 10번 자극까지 있는데 막 10번, 9번 막 이런 거 눌러. 진짜 악한 사람들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반대로 죄수 역할 맡은 사람들도 엄청 소극적으로 변해요. 그냥 묵묵히 순종하고 따르고 무서워하고, 간수들을. 원래는 대등한 입장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중간에 실험이 중단됐어요. 살인까지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되게 유명한 사회 실험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영화로 보고서 엄청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권력을 잡으면 뇌가 바뀐대. 여러분은 바뀌지 마세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감옥 환경. 자, simulated prison environment니까 시뮬레이션화된 감옥 환경에서라고 장소에 대한 부사가 나왔네요. 자, 하랑이 해석해보자. Within a few days. 며칠 만에. 자, 도즈가 사람들이라는 명사 주어거든요. 여기다 S 표시해보자. 사람들은 자, 어떤 사람이니? 하랑이 도즈 assigned부터 guards까지가 앞뒤 대괄호고요. 자, 어떤 사람들? 그렇죠. 간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점점 더 aggressive, 공격적이네요. 공격적으로 변했고 authoritarian은 혹시 하랑아 authority란 단어 알아? 권력이란 뜻이야. 그럼 여기는 an 엄이 붙었으니까 권력적인, 권위주의적인이란 뜻입니다. 권위주의적으로 바뀌었고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제가 단어가 and로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 어려운 거 준다고 했죠? 요거 가져가면 되겠다. aggressive. 됐지? 자, 원칙은 같아요, 여러분들. 병렬 나와 있으면 하나는 어렵고 하나는 쉽다. 하나 쉬운 거 가져가면 된다. 자, 다음에 이담이 해석해보자. 반면에 죄수들은 점점 더 소극적이고 압박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됐네요. 간수는 점점 권위적으로 바뀌고 죄수들은 점점 소극적으로 바뀌었대. 자, 다음 건우. 그 실험은 terminated라고 했는데, 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아니? 뭔데? 몰라요? 뭐야, 방금 안다면서. 자, 희서야, 터미네이터 뭔지 알아? 알아도 모른다고 대답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터미네이트는 내가 무슨 싸움을 해온 거야 1년 동안. 자, 터미네이트는 끝내다입니다. 끝내다. 그래서 터미네이터 종결자라는 뜻이에요. 종결자. 그 여러분 버스 터미널이란 말 들어봤지? 지우. 터미널이 뭐 하는데요? 버스를 타는 데라고요? 터미널이 뭐 하는데요? 터미널, 버스 터미널. 종점이에요. 종점. 종결자, 종결하다, 끝내다라는 뜻이니까 마지막에 버스가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지점을 터미널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terminate이 무슨 뜻이라고? 끝내다. 단어를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해석해보자. 지우가 해석할게요. The experiment. 이 실험은 끝냈습니다. 더 빨리 끝냈습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자, 문장이 완전히 끝났고 ing 구문이에요. 자, 지우 계속 뭐뭐 하면서 드러내면서. 자, 무엇을 드러냈나요? 얼마나 강력하게 행동이 형성되는가? 이런 역할에 의해서. 가상의 역할, 부여받은 역할 이런 단어 들어가야겠지. 정답 뭐니? situational roles예요. 상황적 역할. 그러면 이 dispositional이 무슨 뜻인지도 사실 알아야 돼. 이거 안 그러면 찍은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성격의란 뜻입니다. 되게 안 그렇게 생겼는데 성격이란 뜻이 있어요. 이 disposition이 성격이란 뜻이거든. 뭔 뜻이라고 disposition? 성격. 자, dispositional은 성격의란 뜻이고. 자, 아까 죄수와 간수를 나눌 때 성격에 따라서 역할을 나눴나요? 랜덤하게 그냥 배정했었잖아. 즉 성격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겠네요. 그냥 상황적 역할에 의해서 행동이 바뀐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알겠죠? 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할게요.